선거는 민의를 대변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 선택하는 국민과 선택받는 후보자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선거에서 선거운동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100%라 봐도 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걸 차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는 곧 선거운동의 역사. 강한 한국을 그 치열한 축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후보들이 자신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최초의 선거운동은 벽보였다. 한 장의 사진으로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벽보와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말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선거운동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이른바 유세가 대표적이다. 민주연합정부의 기치 아래 모든 민주 세력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거듭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안정을 바라는 민주 세력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운동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자신의 모든 것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주는가의 싸움. 후보들의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선거 구호, 이른바 슬로건이 등장했다. 선거에서 슬로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처음으로 알려준 선거는 1956년 실시된 제3, 4대 정부통령 선거였다. 선거운동 중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호란 말이죠. 과거 이제 자유당 시대 때, 자유당 정부 시대 때 민주당하고 서로 이렇게 양자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야당이 먼저 공격을 이렇게 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럼 여당에서 구간이 맹간이다.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는 이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 이 선거 구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자기 지배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 역사가 쭉 있었던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의 선거 구호는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우선 당시의 시대 상황이 가난으로 점철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정권 야욕이 점점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유였다. 이 구호가 너무도 강력해서인가, 자유당에서 내건 구호들은 이에 빗댄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슬로건은 그 후에 진행된 선거운동에서 필수로 내세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운동 방식이 되었다. (1963년)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내건 구호였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윤보선 후보가 내건 구호였다. 박정희는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한다. 오, 당신과 우리의 영광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박정희와 민주당의 40대 젊은 후보 김대중이 맞붙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의 장기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 읍소했고 청년 김대중은 패기 있게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유권자를 사로잡았다. 국민들의 눈에 들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들 간의 자유로운 구호와 유세가 펼쳐지는 민주적 선거는 1971년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사라진다. 선거운동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다. 선거운동이 다시 살아난 건 16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였던 1987년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였다.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내세운 슬로건이었다. 다 그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의 상식, 보통 사람의 마음, 보통 사람의 생각. 김영삼 후보가 내건 구호도 힘이 있었다. 김대중 후보도 지지 않았다. 물론 야권의 분열도 한몫했겠지만 노태우 후보의 슬로건 보통 사람이 가져온 효과는 대단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화 진영은 1990년대에 이 슬로건이 나오기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97년도에 DJ가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대선만 4번째였어요. 이 사수라는 부분을 번복했다라는 정계 은퇴를 번복했다라는 부분을 준비된이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약점이죠. 번복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4번째 사수라는 부분 권력욕이라는 부분을 거꾸로 그걸 인정을 하면서 그걸 강점화시켰다라는 거죠. 약점을 강점화시켜서 이 부분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슬로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다른 이름은 민주주의의 축제. 노래와 춤으로 선거운동은 진화하기 시작한다. 선거를 홍보하는 노래가 만들어진 건 1948년 50 총선거부터였다. 총선을 앞둔 3월 청년 조선 총동맹에서 노래 2편을 공모했는데 그중 하나가 총선거의 노래였다. 아쉽게 가사만 남아있어 어떻게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사에 담겨있는 기쁨과 설렘, 희망의 온기가 느껴진다. 선거운동에 등장한 최초의 대중가요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부른 뱃삼에 묻혀였다. 뱃삼에
대중가요를 활용한 선거 로고송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DJ와 춤을 이후 선거운동의 필수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이정현의 박고가, 2002년 선거운동에서는 월드컵 응원가가 널리 쓰였다. 특히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은 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의 로고송으로 사용됐지만 국민이 이번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무려 184명의 후보자가 이 곡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말을 통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 설득할 수도 있는데 이 노래라는 건 말에다가 음을 입힌 거거든요. 그 음을 입힌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감성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음을 통해서 감성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이 로고송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선거운동의 그 핵심과 가장 큰 역할은 유권자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 보고, 유권자한테 내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즉 그런 정치적 의미와 정치적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황소처럼 일하겠다, 잘 살게 하겠다, 성장하겠다, 함께 하겠다. 선거 때마다 저마다 소리 높여 외친 구호들과 말들, 그리고 몸짓들. 대한민국 선거 70년 역사를 통해 선거운동은 후보들의 경연장이자 온 국민이 함께한 축제의 장으로 성장해왔다. 금요일에 바쁩시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선거운동은 더 발전된 민주주의 선거의 척도를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우리의 가슴을 더 설레게 할 것이다.